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새벽 아마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충청권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 여진 가능성은 없는지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인창입니다. 네, 오늘 발생한 지진 있잖아요. 그 지진 예. 규모, 발생 위치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4시 55분에 경주시 동남동 19km 지점에서 네.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했죠. 지난 그 2016년 7년 전이죠. 네. 7년 전에 발생한 경주 내남면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입촌리라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는 약 한 12km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 시민들의 신고를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에서는 지진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충청도에서는 지진을 느꼈다 이런 신고가 있던데 이게 거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진의 어떤 특성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게 거리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게 사람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를 진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우리가 규모 4.0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예. 그 지진이 발생한 그 진원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 때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거기서 발생한 지진이 파동이 이제 지표로 올라와 가지고 예.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요. 예. 그거는 그 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일어나죠.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지진이 발생한 그 아까 말씀드린 입천리 네. 그 지역에서는 진도 5로 정도로 지금 느끼고요. 예. 그다음에 울산은 진도가 4 정도로 표시가 돼 있죠. 그다음에 예. 부산은 진도가 3 정도 됩니다. 아마 그 충청권에서는 진도 2 정도나 1 정도로 아마 느끼셨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통상적으로는 그 지진이 발생한 그 진앙이 있는 데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진동을 느끼는 게 점점 좀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또 내륙으로 국한하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지진이 이게 4.0의 지진이 본진이라고 가정하면 여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진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모가 작지만은 예. 여진이 지금 계속 그 입천리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진이 발생하면은 이런 여진은 뭐 필수적으로 따라오거든요. 네네. 통상 뭐 한 달 정도는 이제 여진이 발생할 거로 서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 그 7년 전에 경주 지진인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예. 그때는 뭐 거의 1년 정도 여진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 정도는 여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번 지진 발생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지진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같은 지점에서 이번에 그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똑같은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 인접 지역, 네. 인접 지역에 또 다른 단층이 음지일 수 있다면은 예.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예. 그쪽 지역이 워낙 그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그 단층 때 그 주변 단층이 또 같이 있을 경우에 이 지진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또 다른 좀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2016년 지진 때하고 비교할 때 동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금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2016년도 그 경주 지진은 양산 단층대 내에 있는 내남 단층이라는 게 그 움직여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입천리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 20k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죠. 네. 그 양산 단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마도 그 전에 있는 내남 단층하고는 관계가 없는 또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열 발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진이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고 그동안에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예.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외부적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포항 지진은 포항 바로 그 지진이 발생한 인근에 예. 지열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촉발 지진이다 이런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입천리 지역 이번에 오늘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는 이런 지열 발전소와 같은 거는 건립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네. 촉발 지진과는 관계가 없이 자연 지진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주 지역이 유독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이제 그 동남권 지역에서 지진대가 많이 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예. 뭡니까? 단층이 많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영남권 권역 내 예. 단층들이 아주 많이 발달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물론 다른 지역도 이제 단층들이 있긴 하지만은 특히 영남권 권역 내 양산 단층이라든가 또는 울산 단층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계열의 단층들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이런 단층들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영남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의 거의 50% 정도는 아마 영남권에서 발생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남권은 지진에 대해서는 특히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경주하고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단층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은 조사 작업은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거의 한 30년 정도의 긴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는 거라서 네. 1, 2년 내에 그런 단층 조사가 끝나는 그런 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남 이렇게 동남권 바닷가 쪽에 그쪽에 지금 원전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대비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지금 원전은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전은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진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4.0이나 그다음에 7년 전에 5.8 규모의 지진에는 다 버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원전은 현재 안전하게 가동 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충남 공주시 또 며칠 전에 충남 예산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예, 그렇죠. 그 영남권 외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단층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아까 영남권에서는 양산 단층이 굉장히 유명한 단층이죠. 예. 이건 북북동 방향으로 달리는 단층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남 공주 또는 뭐 예산 이런 쪽에도 단층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단층들은 북동 방향으로 달리는 단층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주에서 발생하는 지진, 예산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와 같이 북동 방향으로 달리는 단층대를 따라서 숨어 있는 단층들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네.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부쩍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많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지진 횟수가 늘어나거나 또 이전에 듣지 못했던 좀 지진 규모가 좀 큰 지진이 자꾸 발생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냥 느낌인 겁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지진의 관측, 그러니까 계기 관측이죠. 예. 지진의 계기 관측이 시작된 게 1978년부터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그 50년 동안의 기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지진의 그 발생 횟수, 그냥 빈도수라 그러죠. 빈도수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빈도수도 증가하지만 지진의 규모도 네. 점차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때는 규모가 1.0, 2.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80년대, 90년대에는 2.0, 3.0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6년 오니까 지금 5.8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와 같이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또 빈도수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하에 있는 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진이 잘 발생 안 하는 조건이었었는데 예. 이제 점차 바뀌게 되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이 이제 빈도수도 증가를 하고 규모도 증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추이를 볼 때 예. 규모 6.0 넘거나 이런 지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계에서 연구가 된 거로는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 얼마까지냐 하면은 7.3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지진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수도권이라는 그런 특정 지역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그 수도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도권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지금 밀집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직하 지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직하 지진이 왜 위험하냐면 규모가 작더라도 그 지진의 규모는 작더라도 피해액이 엄청나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하 지진이라고 해서 특히 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사실 내진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부터 적용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그렇죠. 치더라도 예.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알림을 받거나 이러잖아요. 예, 그럼 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평소에 먼저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동 규범을 가져야 되는가를 익히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진 대피소는 어딘가 이걸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첫째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집안에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출입문을 열어갖고 출구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2차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가스를 잠그시고 예. 그다음에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시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진동이 멈출 후에는 빨리 그 지진 대피소로 빨리 이동을 하셔갖고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세 가지만 잘 숙지를 하시면은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